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주가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상단 부분의 물량들, 소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움직임들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추세적인 밀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을 해가지고 하단 구간에서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바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시나리오, 여기서 반등하는 것들은 먼저 확인이 된 모습이죠.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란분통법, 이게 지금 법률로 또 통과가 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브리핑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줘가지고 해당 리포트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도록 종목들을 추가하고 빼고 하고 있는데, 자, 50% 넘어가는 종목들, 40%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종목들도 추가를 해서 계속 관리를 신중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상승할 수만 없는 거니까, 자, 한중의 CNC 같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장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재접근을 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였는데 다시 접근해서 플러스 10%까지. 자, 이런 식으로 통합 누적해서 300%가량을 달성을 하고 있고, 해당 옆에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하나 댓글 클릭하실 건가, 아니면은 우리 채널에 여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하시면은 바로 여기 푸른기술 1차 상승 VI, 이건 단기 스윙 종목들은 공부방에 안내해드리고, 중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로 다 공개를 해놓고 있으니까 링크만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시기만 하시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중에 종목들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알람이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방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4일에 접근했다가 6월 30일 72,400원까지 해당 링크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45%까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8월 8일에 재접근을 한 다음에 지금 순항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도 흐름들이 좀 좋고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 영향을 받을 만한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흐름들도 매우 낙관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급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당시에는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우려감으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했었던 영향들을 좀 받았었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가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74,000주 이 정도가 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13만 주, 16만 주 이런 식으로 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또한 긍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 주가가 형성되는 논리들, 우리 모르시는 분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가치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 사실 그동안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두산 로보틱스가 증명을 해내지 못했어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만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에 증명을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적 전망이라도 흑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의 이런 기대감들, 흑자에 대한 기대감, 기업에 대한 정상화,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겠지만 실제 전망 또한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또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사실상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대신 이제 주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는데,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라든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들, 장기적인 로봇 산업에, 우리 글로벌 4위 협동 로봇 기업이잖아요.
협동로봇 쪽에서도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2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협동로봇에 대한 재고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실적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미국의 관세가 증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다. 우리 경쟁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또는 일본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갈 때 중국에서 500원에 판다면 우리가 800원으로 팔면 가격 경쟁력에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협동 로봇이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곳으로 바로 구매를 하는 게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확정이 됐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매수 협동 로봇을 인수하는 비용, 구매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다라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관세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이 비용을 산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특히 북미 쪽에 있는 기업에서 한국에서 두산 로보틱스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에 대한 비정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주를 지연을 시키건가 연기를 좀 시켜놓고 취소가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런 영향들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북미 공장에 있는 북미 로봇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선정을 하고 이 M&A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대략적으로 300억 가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당시, IPO를 했을 당시 한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됐고, 여기에 대한 2천억 원 중에서 이 300억 원 가량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나머지 대략적으로 2천억 원 가량은 인공지능 기업에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AI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런 노란 봉투법, 이게 노동자들의 인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런 기업에서 비용이, 인건비가 증가될 수 있고, 이 파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법안일 수도, 이게 단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이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 산업, 그리고 협동 로봇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당장은 이 협동 로봇이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의 주목도를 받으면서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한 업종, 여기 관련 종목이다, 관련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SP 시스템, 로봇 관련 기업이고, 푸른기술, 원익 시스템, 특히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기 공부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원익 홀딩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급반등하는 모습들, 어제는 7%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꼬리 쭉 매수해서 올려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 요인들은 있지만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밥캣이 있고 로보틱스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이 밥캣의 배당으로 연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제 밥캣이 현금 창출력이 빵빵하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을 하려고 계획하게 됐지만 이게 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력을 보태서 우리 A기업을 M&A,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기업이 지금 몸값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1,몇백억 가지고 2천억 원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이 파이랩이라고 해서 사람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강화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두산 밥캣은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을 M&A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I 개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이 AI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지분을 어느 정도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이 AI M&A 관련된 소식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게 관련된 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원액시아를 인수를 한다는 소식으로 실적이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틱스라든가 두산도 그렇고 밥켓도 그렇고 올 하반기까지 관련 소식들을 확정을 짓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늦어도 3분기에는 이 M&A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AI에 대한 산업을 확대를 시키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까지는 이 AI 인력에 연구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라든가 본격적으로 상장을 할 때 자금 조달을 했었던 것들을 AI 기업에 인수하는 것들로 자금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하반기까지 이 4분기에 발표를 하면은 결국에는 내년 1분기, 2분기쯤에 인수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3분기에는 발표를 해야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죠. 늦어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이 관련 소식들이 좀 확정이 돼서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에 대한 흑자 전망들은 2027년도 가량으로 잡혀 있죠. 자, 이게 원액시아를 인수를 하면서 원액시아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연계 실적으로 반영되고 점진적으로 적자가 축소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를 축소를 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실적이 흑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적자가 줄어들고, 적자가 줄어드는 그 성장세만큼, 축소하는 축소율만큼 흑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흑자 기대감들이 나오고 적자가 축소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게 2025년도 여기 적자 축소, 사실 1분기, 2분기에는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난 2분기, 3분기, 4분기에 79억 원, 96억 원, 169억 원 적자폭이 계속 확대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적자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3분기까지는 적자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 적자만 합해도 300억가량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178억 원 정도 확정된 것만 178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올해 적자를 230억 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3분기, 4분기에 마이너스 58억 원 가량, 마이너스 60억 가량을 기록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일단은 굉장히 축소가 될 거고, 마이너스 60억이 3분기, 4분기면은 마이너스 30억씩 적자가 일단은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적자가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2027년도는 회복할 것이다. 더군다나 2025년도 4분기에는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3분기 마지막쯤에 원액시아 이 인수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3분기 말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온전하게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6년도, 2021년도 두산 북미 쪽 영업 라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협동 로봇도 동시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매출이 연계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원액시아를 이용을 하겠다. 북미 쪽의 공장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생산한 것들을 북미, 미국 기업들에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 4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액시아를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차후에 이 M&A 자금에 A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적자 폭을 확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확대를 시키면은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들을 먼저 안정을 시켜 놓으면서 A 기업을 인수를 해서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이 노란통투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 해당 리포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두수 앞을 내다본 포석이다.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선진국 로봇 업황 둔화로 실적 추이 전망은 보수적이다. 적자가 좀 당분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로봇 수요의 구조적인 폭증기에 대비한 기술 혁신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협동 로봇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 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로봇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로봇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는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정비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인건비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로봇 3,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데, 이 로봇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 최대 수요 기업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협동 로봇은 수주당 로봇 15대 이내로 스케일업 제한적이다. 인력을 중심으로 25% 추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M&A 풍부한 순연금 기반으로 M&A 지속, 이건 아마 박혜가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력들,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낮은 부채 비율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인수한 원엑시아, 팔레타이진, 박스 포장, 물류, 여기에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 이에 유사한 M&A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SI라는 거는 로봇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 로봇 장치들하고 이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특정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로봇 시스템 설계, 구축, 보수 이런 것들 전반의 기업인데 이 원엑시아가 그런 기업이고, 추가적인 M&A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 파켓이랑 마케팅 채널 협업을 통해서 북미 세일즈 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 이거는 주요 고객사 현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도 있고, 이 전력, 전기장비 같은 경우나 인더스트리 기업들이라든가 이 컨슈머 그룹들, 그리고 오토모티브, 이런 다양한 공장에다가 다 접목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렇게 협동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에 불과했다면 원엑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팔레타이징 솔루션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용접까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북미 쪽에 39%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국내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 공급하는 38%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18% 정도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해외 세일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북미 쪽으로 지금 원엑시아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60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도 19개 개소에서 39개소, 지금 50개소로 2026년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북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 세일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죠.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관련 대규모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캐즘 이후에 대규모 로봇 수요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당장 반영시키기에는 시기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M&A에 대한 이 솔루션, 로봇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65,0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70,000원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내일 이 65,0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한 3거래, 3, 4일 거래일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60일선이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 이후에 돌파하는 지지 구간들의 영향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65,000원을 바로 뚫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들도 저는 높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70,000원까지 이렇게 시나리오 첫 번째고요. 여기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60일선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를 두 번째 포인트, 시기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들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오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실지, 아니면 홀딩해서 좀 더 높은 구간들을 목표로 잡아가실지, 평균 단가가 이전에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계속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가 두산 로보틱스 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만큼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정보들 많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단기 스윙 종목들, 바로 단타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좀 빠른 종목들을 드리긴 하지만 단기 스윙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단타는 너무 빠르니까 상승과 하락 빠짐없이 투명하게 신뢰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부방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되시고, 많은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